내년 1분기가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 1분기가 지나고 나면 미국 증시 역시 2분기부터 추세가 전환하면서 좀 저점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좋지가 않잖아요. 네네.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단연코 투자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종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 연구원입니다. 그동안 불모지라고 할 수 있었던 국내 투자 시장에서 해외 투자의 절변을 좀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 스스로 이제 관련된 리포트 같은 거를 이제 발간하면서 좀 많은 분들께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투자의 장점이나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유망하다고 보실 만한 그런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 또 미국 내에서도 어떤 투자 대상이 좀 유망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들 힘들다고 곡소리를 앓고 계신데, 사실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지난해 또 2년 전 2020년, 2021년과 다르게 올해는 굉장히 이제 하락장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주식 시장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을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이런 시장들은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미국 주식 시장을 지금 들어가도 투자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을까요? 가짜 바닥, 진짜 바닥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가바닥, 진바닥 네.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가 특히 4분기 그 안에서도 10월 하반월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렴하게 살 수 네네, 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짜 바닥이라는 거죠. 네. 결국 저는 내년 1분기가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 1분기가 지나고 나면 미국 증시 역시 2분기부터 추세가 전환하면서 좀 저점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의 종목이라던가 정보를 어디서 우리가 좀 찾아서 이해를 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저희가 종목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사실 유튜브 검색을 하셔도 요즘에 미국 투자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양질의 어떤 데이터나 네. 의견들을 좀 공신력을 듣고 갖춘, 싶으시면 네. 이 증권사마다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네. 리서치 센터에는 미국이라는 증시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고요. 네. 또 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죠. 그래서 네.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리포트 그리고 영업 수수료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서치 서비스가 무료였죠.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유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만약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준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증권사 보고서들을 유료로 볼 수밖에 없는 날들이 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여러분들이 양질의 리포트를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왕 투자를 하실 거면 유튜브 검색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리포트들을 보신다고 하면 어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미국 투자의 시점을 잘 선정해서 좋은 대상을 투자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사이트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네. 대표적으로 야후 파이낸스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기 있게 좀 바라보는 종목들, 뭐 테슬라,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추이나 관련된 재무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사실 무료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야후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적으로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분석하는 정보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이 이제 운영되는 시간이 낮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investing.com이라고 네. 그 앱을 깔아 놓으시면 지금 현재 미국의 선물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국내 증시 움직임을 보면 이 미국의 선물 지수 흐름을 그대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많이 깔아 놓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investing.com을 아직 깔아 놓지 않으셨다고 하면 investing.com을 통해서 미국의 선물 지수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좀 좋은 대안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기타 뭐 사이트로 보면 사실 매크로 트렌드, 네. 이 사이트는 과거 한 40년 정도 되는 데이터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라는 장점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시킹 알파라는 거는 이 배당 정보를 좀 네. 많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 마켓비트는 이 현재로부터 과거 180일 이전까지 해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이고, 핀비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사각형으로 된 네. 형태로 해서 빨간색 그리고 녹색으로 장이 이제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핀비지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시가총액의 크기, 그리고 이제 미국은 오르면 녹색, 떨어지면 빨간색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그거는 아마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네. 팀 랭스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트 역시 좀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트 정도는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망한 미국 주식의 이제 여러 가지 그 테마 가운데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꼽히죠. 네. 사실 이제 젊은 세대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전기차 테마 핵심을 무엇으로 봐야 하고, 투자자가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내년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긴 하는데, 일단 전기차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를 한번 되짚어서 볼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공유경제 확산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맞아요. 앞으로 자동차 판매가 잘 되지 않겠구나. 그렇죠. 네. 국내에서도 뭐 수소카 같은 것들, 네네. 공유경제를 통한 어떤 자동차를 네. 이용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는 이제 비대면 접촉에 그쵸. 대한 네. 문화들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반대로 자동차 수요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7,772만 대 정도로 급감을 했다가 네. 1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판매량이 많이 회복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내연 기관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이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일상에서도 스마트워치라던가 여러 가지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친숙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미국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쪽 산업 분야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하고 뭐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아마 우리 일상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아마 가까운 지인분들이 손목시계 같은 것들을 많이 차고 계실 거예요. 그쵸? 네. 아마 이제 애플 아니면 갤럭시 제품을 많이 이용하실 네.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이제 내 몸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MZ 세대들이 사실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들을 많이 체크하는데 네.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 에어러블 관련된 기기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건강 상태 같은 거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어떻게 네. 보면 과거와 달리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트렌드를 그쵸. 반영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앞으로 좀 커질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그동안의 어떤 의료보건 산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플 때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아프진 않지만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또 진단하고 그렇죠. 치료하고 네. 또 지금 나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형태로 그 영역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 네.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여행이 뭐 곧 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주 항공은 앞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디지털 헬스케어라던가 전기차보다 더 오랜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산업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전기차는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네. 투자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이 부분을 주가에 많이 반영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 빨리 침투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좀 투자를 해볼 만한 대상으로서는 전기차이긴 하는데 저는 전기차 다음으로 유망하게 보는 거를 이제 우주항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마 2021년 7월 달에 아마 놓고 본다고 하면 우주항공 여행이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그룹 회장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각자 설립한 우주항공 기업들이 있는데 버진 갤럭틱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 회사들이 만든 우주 비행선을 타고 창업자들이 사실은 이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온 거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주 항공 여행이 현실과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항상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뭐 유럽 이런 강대국들이 네. 본인들의 어떤 국력을 가시하는 용도로 사실 우주 산업을 많이 개발했던 게 대표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계 행성에 가가지고 우주선을 통해서 대기나 토양 같은 것들을 조사하는 정도로 이런 그쵸, 형태로 그쵸. 좀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우주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주 여행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이 새로운 형태가 그렇죠. 생각해도, 추가가 예, 되고 되겠죠?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발사체를 이용하는 비용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2015년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가 네. 1kg을 우주로 보냈는데 약 22,200달러 정도 걸렸거든요. 네. 이제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2,200달러? 네. 그러니까 1kg의 함을 우주로 보내는데 22,200달러에서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200달러로 줄어들게 돼버린 거죠. 근데 만약 이 발사체를 해소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된 발사체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3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체 비용 자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민간 우주 여행부터 해서 사실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이용하는 률 자체가 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우주항공 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비상장이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주항공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ETF가 있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방위산업체, 네.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 아마 티커가 ITA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 ITA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미국 상장된 네. ETF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00년대생들 이하의 이제 젊은 그 10대, 20대의 어떤 이제 향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이 계층에서는
메타버스가 사실상 하나의 이제 놀이와 같거든요. 아, 네, 굉장히 맞습니다. 예. 많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접근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요?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네. 사실 많은 관심을 좀 받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이드 코로나가 네, 본격화되면서 전환되면서, 네.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필요한데 사실 코로나19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새로운 산업으로서 메타버스가 저는 부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구글,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사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커졌던 대표적인 기업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좀 관심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메타버스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정도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상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메타버스를 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긴 시기에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아직은 도입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구난방이죠. 그 메타버스의 산업 전체 지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어떤 좀 명확한 구분이 있고 그 관련된 기업들도 좀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좀 명확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 쉽게 좀 참여할 수 있는 도입기이다 보니까 아직 산업 지형이 명확하게 만들어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유망하다고 좀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 메타버스 시장이 2021년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307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4년 불과 몇 년이 남지 않았어요. 무려 10배 정도 성장한 2,669억 달러 정도 이렇게 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제조업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은 메타 플랫폼스라는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네. 사업 전환을 메타버스 쪽으로 돌려버린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메타 플랫폼스의 과거 이제 회사명이 페이스북이었잖아요. 네네네네. 17년 만에 사명을 버리고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해서 이름을 바꾼 건데 네. 그만큼 이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네.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것들도 있고 구글 같은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이 메타버스 산업을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낯선 기업들에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이런 것들 메타 플랫폼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